자, 물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랠리 이어갈 수 있는 근거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목할 만한 기업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숙제를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동현 이사님 모시고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부장님. 네, 잘 계셨죠?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너무 빨리 가죠? 네. 예. 근데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오셨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고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주목할 만한 기업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반등 어제 반등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항상 시장은 좀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 예. 4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네네.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장이죠. 포트폴리오를 많이 비워놓고 쉽게 말해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는데 사실 이런 굉장히 급한 반등이 달갑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반갑지 않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주식 비중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비워놓고 사실 큰손 투자자들도 4월에 사실 공포에 많이 매수를 한 주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주변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동향들이나 또는 세미나에서 만나보더라도 많은 주식들을 미국 시장에서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들이 대부분 빅테크들도 나왔고 예.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제 5시에 나오고 6시부터 컨퍼런스 콜 시작하는데 예.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예. 주가 반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젠슨항이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사실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의 타겟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어떤 타겟책이 나올 거냐가 사실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EPS나 매출은 비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엔 가이던스, 중국에 관련해서 가이던스 어떻게 내놓느냐, 그거에 이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 그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주 이슈 중에 되게 흥미롭게 봤던 건 뭐냐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공장 설립에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얘기는 결국에 공급망 이슈가 다시 한번 발생하더라도 이번은 무역 분쟁 때문에 발생을 했고 지난번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을 했지만 그렇죠. 이런 공급망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많은 기업들의 주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예. 이런 공급망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예.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타겟책들이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절대적으로 지금 주가의 엔비디아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저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 싼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 대해 관련돼서 기사를 좀 보면 젠슨항이 반도체 규제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반트럼프적인 이야기들을 좀 과감하게 했어요, 네. 최근에. 저는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러한 발언, 과거에 없던 발언을 최근에 하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이 반도체 규제가 엔비디아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깨지게 만들었나? 라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약간의 의구심, 합리적 의심 이렇게 네.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젠슨항의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제가 직접 컨퍼런스 콜을 들었었는데요. 예. 자세하게 들어보면 사실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왔거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견인하는 거는 결국 하이엔드급의 반도체들. 블랙웰부터 시작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포인트는 블랙웰과 같은 이제 하이엔드급의 GPU들이 얼마만큼 이제 램프업이라고 하죠. 예. 생산이 확대되면서 분량률은 떨어지는. 네,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초점을 맞출 네, 이미 대중국에 대한 그 우려들은 예. 그동안의 주가 하락에서 많이 그 시장 가격에 내포가 됐다. 그럼 지금의 일부분 바뀐 시장 분위기는 항상 앞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것 같아요. 이미 사실 대중국에 대한 우려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상황에 더 주목을 할 거라고 저는 보십니다. 앞으로 상황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블랙웰부터 해서 루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 중국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네요. 엔비디아가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게 하이퍼스케일,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 KPX 투자,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아마 CNBC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 블랙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반도체 칩보다 더 훌륭하다면 뭐 여전히 계속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이야기해볼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장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부장님께서는 일단 이어간다. 지금까지 늘 프리마켓 뉴욕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 세 가지가 뭡니까? 사실 미국 시장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네. 10가지도 넘는데 10가지가 넘는데 오늘 주요로 한 그중에 가장 네. 중요한 세 가지. 세 가지를 예. 오늘 주요로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유동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네, 실질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유동성 지표를 볼 때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인데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량을 측정할 때 우리가 M1, M2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M1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의의 통화, 네로우머니라고 하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M1에다가 한 1년 정도 내에 현금할 수 있는 뭐 예금이라든지 MMF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뭐 CMA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제 광의의 통화, 브로드머니라고 M2라는 지표가 있는데 역사상 최대치를 지금 갱신을 해가고 있어요. M2가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풀고 있는 유동성이 그만큼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뭐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 예. 총량도 많다라는 총량이 많다. 네,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관세 이슈라든지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제거되는 측면 부분에서 또 저런 신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 M2의 증가량과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글로벌 M2 공급량이 사실상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예. 어찌 보면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도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자산이라는 게 양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의 랠리와 이 M2 공급량은 거의 좀 일치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오른쪽 차트에서 S&P 500과 나스닥의 어떤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예. 일정 부분 이 글로벌 유동성 측정 지표인 M2가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호재가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뉴머니들은 아주 많이 대기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토픽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2월 달이죠. 네, 예. 올해 2월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레코드를 세웠다 이런 기사였어요. 예. 그래서 17년도부터 보면은 S&P 500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량이 한 5,400억 달러, 18년도에 8,400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 9,425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예상을 하는 게 1조 달러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1조 달러요? 네, 1조 달러 넘어갈 거 보면 저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 한번 보시죠. 미국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3개월 새에 5천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3개월 새. 네, 시장은 어렵지만 그 시장에 따라서 경영 환경에 맞춘 전략을 짜는 기업들이 예.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입니다. 이 이윤을 내고 계획을 세우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올해 그럼 1조 달러가 넘어갈 터인데 예. 사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내년부터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이 일부 좀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조금 더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의 예. 본질은 우리 회사 주식이 비싸라는 게 가장 의사결정의 핵심 키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상황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주식을 봤을 때 살만하다. 살만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그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사실 자사주 매입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관세 영향 때문인지 많이 시장에 회자가 되거나 좀 조명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이고 네. 현금 흐름은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자사주 매입이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좀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하신 거죠. 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예. 뭐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이니까 엔비디아가 뭐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기관 투자 동향을 한번 기관 보겠습니다. 투자자. 네. 오, 예. 분기 마감하고 45일
이후에는 13F라고 해서 네.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음.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사후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 13F의 1분기 변화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파란색 부분이 저쪽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예. 저게 이제 IT 섹터를 많이 줄였다는 거거든요. 아, 예. 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1분기에 IT 섹터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와중에 비중을 늘린 게 한 7위 정도의 엔비디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포지션 변동을 보면은 오른쪽에 쭉 가보면 한 71밀리언 정도를 매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뒤에 장에 보면 그러니까 뭐 기술 섹터는 많이 줄였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이 담은 기업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많이 담았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사실 주가 하락을 시작하면서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고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고 표현한다는 전제는 예. 실적이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통계치 자료에서도 사실 정규 분포에 사실 좀 끝단으로 가고 있었던 주가를 지난 4월에 기록을 했고 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일부 반등을 했지만은 마이너스 1 정규 분포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가 더 많이 주가에 녹아 있다. 호재가 많이 녹아 있는 주가가 아니라 예. 악재가 선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 발표 내용들을 좀 상세히 들어봐야겠지만 네. 뭔가 시장 실망성 매물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저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매수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로도 삼는 양면적인 전략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지금 잠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한번 다시 체크를 좀 해봤는데 뭐 최근에 많이 반등을 좀 했어요. 뭐 네. 20%, 22% 정도 한 달 동안에 그러한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뭐 일부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저렴한 구간이잖아요. 이것도. 저렴하죠. 아직까지. 아직도 저렴하죠. 통계치에서 뭐 이제 끝단을 좀 벗어난 상황이고 예. 아직 이익성 대비 5년 평균 수준도 못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예. 예. 알파벳은 5년 평균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5년 평균으로 네, 얘기했고. 5년 평균으로 회귀를 했고요. S&P 500도 5년 평균 정도는 예. 뭐 앞으로 향후 12개월 미래 이익 대비 회귀를 했습니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5년 평균을 회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좀 희망을 찾는 관점에서 볼 것이냐를 보면 저는 후자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근거를 뭐 좀 보게 되면 일부 시장의 많은 유동성, 자 그리고 지금 자사주 매입의 어떤 속도, 그리고 올해 자사주 매입 양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과거 13F 1분기 때 기관 투자자들이 무엇을 샀는가 봤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앞으로 미국을 조금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한 기업을 하나 조금 소개인가요? 뭔가요? 이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기업으로 봐야 되나요? 네. 예, 주목해봐야 될 기업. 사실 그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고 나서 시장의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나홀로 독야청정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간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넷플릭스. 넷플릭스 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사실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연초부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관세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뭐 인터넷선만 들어오면 그렇죠. OTT를 통해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글로벌 1위 업체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그 넷플릭스는 우리한테 이제 시각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 시각만큼 중요한 게 청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도 뭐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지만 오디오를 통해서만 지금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도 오디오로만 네. 듣는 경우 많아요. 분명 있을 예. 거고요. 정말 오래된 그 어떤 통신 매체이지만 예. 라디오라고 하는 수단이 여전히 주류 어떤 컨텐츠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청각으로 듣는 이 소리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큰데 그에 대한 글로벌 1위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스포티파이입니다. 글로벌 1위. 네, 예, 스포티파이. 네, 스웨덴 기업이고요. 예.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청취자가 그렇게 많이 아직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고,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 굉장히 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화면을 가져왔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왼쪽이 제가 등록한 제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플라워, 버즈, G드래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플라워 버즈 보니까 뭐 저랑 약간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플라워 노래를 들으면 예. 그 플라워 노래만 들려주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당신이 그래요? 플라워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 노래는 어때? 야다의 이미 깊은 사랑은 어때? 이런 걸 틀어줘요. 그래서 내 취향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음원 데이터와 사용자층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음원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유로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에 10,000원이 넘어요. 청취만 하는데. 아,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네. 근데 그 고음질의 예. 음질을 우리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들을 또 추천받아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음악을 듣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예. 지금 팟캐스트와 같은 굉장히 교양적인 컨텐츠들, 뭐 역사 강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교양 강의들이 또 제공이 되고 있고 예. 일부 영상까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용자층이 많으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취향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의 강점이 음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컨텐츠의 공급량을 늘려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그 같아요. 구독자의 유입량 자체가 사실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보다도 스포티파이가 조금 더 급격하게 좀 늘고 있나요? 뭐 어때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앱을 사용한 전 세계 사용자가 예. 6억 7,800명에 다다릅니다. 야. 그 중에서 유로 가입자가 2억 6천만 명이고요. 예. 그래서 뭐 왼쪽 표에서부터 보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러니까 이 비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구조이고 오른쪽에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현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제일 아래쪽에 한번 영업이익 한번 보시죠. 네네. 23년도까지는 적자를 냈던 빨간색 구간이었습니다. 구간이죠? 네, 예. 제일 아래쪽입니다. 아, 제일 아래쪽. 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24년도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예. 구간이고 올해 분기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신기술 기업들이 사용자를 많이 모으고 주가가 테슬라 모먼트, 테슬라처럼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 오려면 예. 정말 이 기업이 탄력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네. 아. 못 벌 줄 알았는데 사용자 측만 그냥 많이 모은 줄 알았는데 예. 이제는 이익을 내기 시작하네. 라는 구간으로 들어갈 때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합니다. 네. 모든 신기술 기업들이 그랬어요. 뭐 테슬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마존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관세와 무관하게 좀 무풍지대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스포티파이 제가 마지막 하나 뭐 같이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스포티파이라는 요 기업이 향후 우리 미래의 기술과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거라고 좀 그려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컨텐츠 소비 네네. 분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컨텐츠라는 게 정말 이 어떤 게 뜨는 컨텐츠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선택을 해준 컨텐츠를 역산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더니 성공 요소들이 이런 거였더라.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AI도 들어가게 되고 네, 여러 맞습니다. 소비자의 어떤 알고리즘을 또 네. 타기도 하고 뭐 그 이런 것들. 데이터가 스포티파이에 많이 축적이 되고 있다라는 아. 거죠. 그리고 유튜브와 그리고 이 넷플릭스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예. 컨텐츠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음성으로만 진행이 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그 뭐 인플루언서 또는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예.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익의 영역이 더 유리한 구조들이 나오기 아, 시작합니다. 오히려 유리하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진 프로바이더들이 스포티파이에 최근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리딩 컴퍼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 시장 랠리 이어갈 수 있는 세 가지 근거 말씀해주고 마지막에 스포티파이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스포티파이가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최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EPS 영업이익도 탄력적으로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우리 저희 한동훈 부장님이 나오시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서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5월 28일 수요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